요약서부터 끝내겠습니다. 농지법, 농지의 소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지에 관한 소유는 마음대로 못한다 했었죠. 농지는 농사꾼들만 농지를 보유한다 해서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제 보유한다. 회사법인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죠. 그래서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요,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경영계획서 이것을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농지 취득 증명, 농취증 이것을 발급받아야 농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청은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한테 신청을 한다. 하면 이제 4일 안에 발급해 준다. 이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아니어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가 좀 많다라죠. 그래서 보니까 국가 등 이 농지를 보유했다. 행정청이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또 농지를 또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일 때 농지 보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상속받은 분들 아버지 농부 농지 일부 보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사 갈 때 종전 농지 일부 보유할 수 있다 하죠. 주말 체험은요, 세대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300평 요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과 인용은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이것을 보유할 수 있다.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말 농장은 초과 보유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상속과 인용은요, 요 초과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농어촌 공사한테 이것을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해서 임대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도 보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농사 안 지을 것이니까 농부 아니도 매입할 수 있다. 전용 신고에도 신고한 토지 농부 아니어도 매입할 수 있다. 행정청 간의 전용 협의 등한 농지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은행에서 담보 잡은 농지 있다. 그래서 이것이 2번 이상 유찰되었을 때 더 이상 가치 하락을 막고자 은행에서 직접 그 농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한 농지 등이면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학, 주상, 이담, 허신협 등이 있습니다. 등이면 농부 아니어도 매입하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이 있다 합니다. 자,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요 계획서는 전부 다 전부 다 몽땅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요 중에서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이것은 필요 없다. 학교는 필요하다. 학교 필요하다. 주말 농장 필요하다. 상속 필요 없다. 인용 필요 없다. 담보농지 필요 없다.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필요하다. 허가. 또 저는 신고한 농지도 필요하다. 협의 필요 없다. 그래서 학주, 허신, 학교, 주말 농장, 전용 허가 신고한 농지는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 15도 이상 각도를 갖춘 농지, 또 농지 개발 사업 측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도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는 필요하다 해서 학주, 허신 15% 1,500면 일대는 농지 증명 신청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경우에는요 2일 안에 발급을 해준다. 또 단축해서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농사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처분해야 돼. 농지에 또 처분 업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영농을 안 한다. 라고 이제 시군구청이 요 사실을 밝혀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되어지면 이때부터 1년 시간 주죠. 1년 안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될 처분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이 법인 설립 요건을 미달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 때 3개월 안에 이것을 보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역시 1년 내에 처분해야 될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학교나 주말 농장에서 그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1년 안에 처분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했는데 이때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1년 내에 처분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다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이 경우도 공직에 취임한다, 선거직 공직, 그 다음에 각종 어떤 학교에 간다, 취학한다, 또 입대한다라든지 또요 형무소에 수용됐다 등이면 처분과 또 면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요 처분형 발생이 딱 되어지는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시간 6개월 주죠. 6개월 딱 주면서 처분하세요 라고 처분 명령을 시군구청장에 또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명령이 딱 들어오면요 이것을 3년까지 유예하기도 한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명령하니까 그때 가서야 농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한테 처분해달라 이렇게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면 또 유예할 수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경우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랍니다. 매수 청구. 요건요 명령한 자 시군구청장한테 한다가 아니고 요 청구는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 청구가 할 수 있다랍니다. 이때 공사가 매수할 때는요 공시가로 매수를 한다랍니다. 근데도 처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요 금액은요 농지가액, 토지가액의 20%, 요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처분할 때까지 계속 쭉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이 포탈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처분이었습니다. 자, 혹시나 또 초과해서 보유했으면요 초과되는 부분만 처분해야 될 업무가 있다. 근데 요 두 경우는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 임대하면 초과 보유도 보유할 수 있다 등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3장 가시면 이제 농지의 이용 나옵니다. 농지의 이용. 첫 번째, 농지 이용 계획을 세운다 해서 시군구청장이 세운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군 빼고요, 시장과 구청장 가운데서 관할 구역에 농지가 3천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리경작이 나옵니다. 대리경작. 이건 또 무엇이냐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농지다. 즉 유휴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유휴농지가 확인 딱 되었습니다. 일대 딱 보니까요. 유휴농지. 농사를 일부러 안 짓고 있다. 유휴농지가 확인 딱 되었습니다. 휴경도 아니고 유휴입니다. 유휴. 일단요. 대리경작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고자 할 때 보시면 경작인데요. 시군구청장이 이런 땅이 딱 보이면요. 해당 그 소유자 또 임차인 등한테 예고를 합니다. 당신들 대리경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고장을 딱 보냅니다. 농사 안 지으면. 그러면 이때 이것부터 10일 안에 빨리 이의제기를 해야 돼요. 이의제기. 요 이의제기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요.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농부들한테 맡기는데 눈치가 좀 보여. 그러면요. 생산자 단체라든지 학교한테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기 딱 되어지면요. 3년간 업무적으로 개시가 딱 되어진다고 합니다. 대신요. 수확료의 10%를요. 다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안 받으면 공탁을 딱 합니다. 근데 요 3년 끝나면 또 갱신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요 3년 되기 3개월 전까지 이 대리경작 중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것을 중지 청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갱신 딱 되어진다 해서 대리경작이 나옵니다. 유휴토지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농지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입니다. 원래 원칙은 안 되죠. 자, 이제는 농지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원래 안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란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다. 겁니다. 그래서 쫙 나오죠. 일단은요, 만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지은 분들, 이제 요분들 임대할 수 있다. 근데 참 있죠. 젊은 나이죠. 예, 지금은요. 예. 보시고 또 기타 보시면요. 3개월 남자 3개월 이상의 치료, 어떤 아프다 치료 요한다. 치료 판정. 또 국외, 해외입니다. 해외. 국내에 안 됩니다. 해외 여행 간다 할 때 임대 등할 수가 있다. 등등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모작
이모작 할 때에는요 8개월 범위 내에서 이모작 임대할 수가 있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자 할 때 임대차는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랍니다. 이 계약서를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한테 확인 받습니다. 확인을 딱 받고 나서 실제 해당 농지를 인도합니다. 인도한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는요, 일단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이면 3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갱신할 때요,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갱신 거절이라든지 또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 됩니다. 못하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차였습니다. 이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잘 보세요. 자기 농지를 주말 체험 목적으로 할자한테 임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말 농장으로 체험 농지, 이거고요. 또 학교 등의 연구소의 실습지 농지, 이것은요 임대하지 못한다랍니다. 자기 농지를 주말 농장할자한테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말 농장 하시는 분, 또 학교 연구지는 임대하지 못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보전 나옵니다. 농지의 보전, 농지를 잘 보존하자 해가지고 절대 농지라 부르는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농업진흥지역을 딱 지정해서 이제 농지 현상을 또 보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이것은요 시도지사가 이 장소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녹지에 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는 정하지 못한다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 전에 보니까 미리 사전에 승인 받습니다. 이 승인요 농지 관리하는 최고의 장들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이것을 승인 받아야 시도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농림부가 승인하기 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지역이 있다랍니다. 어디냐면요, 그것이 녹지가 포함이 되어진 어떤 농지다,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다, 또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일 때는 혹시나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딱 해주면 시도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 장소는 다시 구분해서 딱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이란 장소를 또 정하고, 또 요 안에 보시면 농업보호구역이란 장소를 나누어서 정해준다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정작을 위한 아주 잘 되어진 그런 식의 어떤 진짜 농사지열 이렇게 탁탁탁탁탁 되어진 이 땅을 말합니다. 보호구역은요, 그 인근에서 뭐 각종 어떤 저수지, 기타 막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도와주는 배후토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농업진흥지역이 딱 지정이 딱 되어져 있는데, 이쪽은 진흥, 이쪽은 보호입니다. 진흥, 보호입니다. 보호인데, 이 농업진흥지역 자체와 아닌 곳에 걸쳐 있는 땅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쪽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쪽 땅 크기를 묻지 않고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으로 봐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다랍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도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 농업보호로 봐버린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 안에서 각종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 제한이 또 발생하는데, 해당 용도 지역 등은 묻지 않고 그 장소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면 바로 농지법이란 지법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일단은 농사 지을 수 있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또 농어민들, 농가 주택, 농민들, 어민들 주택은 또 지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미국 종합처리장, 미국 살창고, 또요 농산물 유통시설, 이것은 3만 제곱미터 안 되면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이것은요 1만 5천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종 어떤 재료시설, 수리시설 등등은 다 3천 미만까지 가능하다. 등등등 기타 등이 있습니다. 기타 등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정도 이용할 수가 있다랍니다. 물론 광물 채굴 등 다 군사시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보호는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요 모든 행위 전부 다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자, 뿐 아니고 플러스 해가지고요, 보시면 저기 관광농원사업, 이것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또 주말 농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주말 농원 3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단독주택, 농민들 아니어도 자기 집 단독, 또 별장, 또 보시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되는데 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된다. 근데 이 종에 있는 골프 치면 안 돼요. 또 음식 구워 먹는다, 갈비집 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양수장, 정수장 이건데요. 가스 배관은 안 됩니다. 이것은 3천 미만까지 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준다. 이렇게 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또 용도의 변경과 타용도, 일체 사용 등이 마지막을 또 차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자, 농지의 전용 쉽지 않습니다. 농지를 농사 목적 외에 다르게 쓰겠다는 것이 농지의 전용이죠. 그래서 농지의 전용입니다. 보시면 농지를 전용을 할 때는 또 마음대로 못한다. 첫 번째 원칙은 허가받는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신고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정청과는 협의한다. 이렇게 또 구분을 딱 합니다. 자, 허가는 이제 원칙은 이제 농림부한테 허가받는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신고는 시군구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고요. 협의도 농림부와 행정청 간에 협의한다. 이게 또 흘러갑니다. 다 원칙은 다 허가입니다. 허가. 그런데 이것을 일정 부분 위임을 딱 합니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란 절대농지안과 이것이 아닌 상기농지, 기타 장소의 농지 나뉘어가지고요. 요 안에서는요, 보시면은 그 면적이 3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고요. 아닌 곳은 이제 3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20만 제곱미터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해가지고 3만 미만이면 시군구청장이 전용 허가를 한다. 합니다. 시군구가 3천 이상, 3만 미만이면 시도에서 전용한다. 나옵니다. 요 규모 이상이면 농림부가 한다. 이렇게 해서 농업지정자 안과 밖을 나눠서 위임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용 허가를 했지만 뭔가 잘못할 때는요, 허가를 취소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쭉 나옵니다. 전용을 해줬는데 이런데도 착수 안 하거나 착수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될 때 등등등 해가지고 사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취소 등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서 조치 등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경고를 했는데, 두 번째 명령 이행 안 한다 할 때는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으로 바뀌어버린다 해서 전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명령 위반일 때 취소를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연히 농지 전용, 보전, 부담금 이런 것을 납부케 하는 전제로서 보통 다 전용허가 또 오시면 신고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자, 신고라는 것은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어떤 편의시설들, 또 농촌 마을을 위한 각종 어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요,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 하는데,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농촌 마을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는 전용 신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을 때, 너무 크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넘어가시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협의입니다. 협의는요, 국가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장들 또는요, 각종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농지가 있는 이쪽에 각종 어떤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이것을 바꿔줍니다. 개발한다 등의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요, 행정청과는 협의합니다. 행정청과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농지 이 장소에서 뭐 할 때는요, 항상 협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를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의 변경. 이런 것이 또 보이네요. 용도의 변경. 이거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용을 이미 해줬습니다. 해줄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5년, 최대 5년까지 범위 내에서 잠시만
잠시만 바꾸어서 쓰겠다. 다시 원래 목적, 원 목적으로 다시 돌려간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창고 쓰다가 집을 짓겠다 이러한 경우죠. 요건요 조정명령, 용도명령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시군가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범위 내에서 승인받고 잠시만 다르게 썼다가 또 원래 조정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때 보시면 농지 보전 부담금 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다음 페이지 10번 가보시면 타용도 일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타용도,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원래 농지로 복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용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시군구에서 허가를 딱 내어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일사용 기간,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각종 어떤 농업용, 농업용이다 할 때는 이제 7년까지입니다. 7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광물 채굴이나 기타 목적용일 때는요,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또 무슨 도로공사한다, 터널공사 등 할 때는요, 해당 사업을 할 때는 요 사업용일 때는 해당 사업 기간까지 일상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연장할 때 보시면 농업용은 다시 플러스 5년까지, 또 기타는요 플러스 3년까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지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공법에 요약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설명 한 개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30개 이상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반복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